네. 우리 고등부 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아는 청년들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 때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1700 몇 년도일까요? 앞에 좀 나와서 다시 네. 1789년도에서 또 94년도까지예요. 몇 달 있다 끝난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스티유 습격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하실 분이 또 있으신데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사정입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1700 이제 후반대 때입니다. 유럽 각국은 모두 이제 그때 압제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은 이제 극도의 고통이 따르고 국민들은 최고의 통치자를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원수같이 미워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으나 위에 앉아있는 정치 기득권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 뒀고 자기들의 권력만 믿으며 국민들을 탄압하였다. 그 당시 형편으로는 국민들이 겉으로는 생기가 없이 보여도 국민성이 나약하지 않고 교화와 학문의 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발달시켰기에 통치자들의 권리와 세력 밑에서도 끝까지 불평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유럽 국가 중 프랑스를 소개하자면 그 당시 전제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지배자에게 집중되어 국민의 뜻과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정치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폐해가 가장 심하여 그 나라의 황제가 전국 백성들의 죽고 사는 것이 황제 한 사람의 뜻에 달린 줄 알고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곧 나라의 법이 되어서 고관과 관리직들이 황제에게만 아부하고 순종할 뿐 국법을 무시하면서 황제의 은총만 받으려는 간신들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특권을 누리고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것으로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사를 전적으로 청탁과 뇌물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옥중에 40년 동안 자기 죄명이 모른 채 갇힌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연장을 갖고 싸워서 이제 시비를 가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투법이 그때는 성행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프랑스의 내부 사정을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꼭 우리나라 정치 같아요. 보면은 딱 아시겠죠? 그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여러분들이 왜 나라가 왜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계엄령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먹다가 술이 취해서 계엄령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통령 자리가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짐이 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점점 지나면서 요즘은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시죠? 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왜 술을 먹고 했지?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담화문을 보셨나요? 계엄에 대한 담화문을 보셨으면은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거기에 요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SNS 보면은 담화문이 되게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래요. 그럼 보셔갖고 왜 계엄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미국에서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권리를 세워 온갖 좋지 않은 정치 패단을 없애고 이제 좋은 정치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이 감동하고 민심이 동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 혁명이죠. 이때가 독립전쟁이었죠. 그죠? 1775년 맞습니까, 목사님? 76년. 예. 76년에 이 독립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민심을 듣고 미국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사회를 어지럽히
비는 도적의 무리들이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미국인과 사귀거나 왕래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민간에서는 신문을 게재하여 백성들에게 정보와 지혜를 날마다 열어주어 집집마다 정치적 의론이 분분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같은 거겠죠. 신문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에 격분해서 남자들이 스스로 자원병이 되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여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가 도와줬다는 기록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들고 나서자 정부 관료들이 국사에 긴급히 고칠 것과 마땅히 시행할 것을 결정하여 올리며 실시해 주겠다고 했으나 기다려도 받아들여지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국민들의 뜻을 허락하여 다시 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니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료들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또 민심이 이제 좀 좋아지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민심이 흩어지면은 또다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파리 성내외에 가득히 세워놓고 그리고 대포와 무기를 버려놓고 곳곳에 방문을 붙여서 포고하기를 감히 모이는 백성이 있으면 곧바로 죽일 것이라고 하니 두려운 마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백성들의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나란 일이 순조롭게 바로 잡히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문을 기다렸으나 그날 아침에는 신문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보니 밤새 형편이 변하여 신문사와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창칼들이 촘촘히 늘어서서 어미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화가 나서 사방에서 물끓듯 일어나면서 차라리 죽겠다고 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나서서 떼를 지어 모여들자 무식한 군사들이 창과 총으로 찔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더욱 격분하여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할 때 소위 군사들은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백성들과 싸웠지만 눈앞에서 자신들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굴하지 않고 다투어 나는 것을 보자 이분들이 스스로 회심하고 감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전국이 다 같은 편이 되었어요. 딱 지금 이 시국 같아요. 딱 지금.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할 때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이 오늘 딱 보니까 4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민심이요 한 다음 주 지나면 거의 50% 넘을 것 같아요. 50%만 넘으면은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 앞에 저희 남편이 지금 광화문 갔다가 관저로 지금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나 서면이나 강남에서 모든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 그래서 진짜 탄핵 무효라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들불처럼 번져갖고 온 나라를 이렇게 딱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요. 이 관료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저는 100%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저희 지금의 혁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바스티유 감옥은요. 물 가운데 지어서요. 한편에 다리를 놓아 통하게 하고 24시간 대포와 군사를 두어 출입을 감시하는 곳이고 고문도 너무 잔인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명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10,000명의 파리 시민들은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고 그리고 진압하러 온 군대들고 시민들에게 압도당해 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혁명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은 군인도 있고 이제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군대도 있지만 시민들이 혁명을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황제와 귀족과 정치인들은 자기들만의 기득권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 백성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파와 유지하려는 왕정파의 극렬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루이 16세는 단두대로 향하고 이후 국왕 없는 프랑스 공화정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미국보다 조금 늦었지만 유럽 한복판에 있는 프랑스의 위상으로 근대 세계의 모습을 결정한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과 기득권자들이 나라 밖의 정세를 알지 못하고 백성을 압제하면 되는 줄 알고 밖에서 들어오는 새 기운을 억제하지 못하는 중에 끝내 충돌이 생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거 있잖아. 카톡 검열까지 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짝동네 그 민주당은 정말 악법들을 너무 많이 발휘하잖아요. 왜냐면 입법을 이렇게 자기들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을 자기들이 고칠 수 있다고 오만방자하게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계속 관저나 어디서나 맞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2030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뭐 대형 집회나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대형 집회들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뭐 60대, 70대 어르신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10대, 30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형성되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워낙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워낙 이렇게 되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지 않았지 거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진보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 국가와 반국가 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상 끝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고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시점에서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게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약간 뭉클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 뒤에 이제 하시는 강사님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